대통령이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월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3일 동안 미친듯이 주식들이 움직였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재료가 어떤 재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이미 여기저기서 떠들어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재료죠. 처음 나온 재료.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상유국이 된다. 엄청난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 그리고 이게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죠. 대통령이 했다는 게 굉장히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입니다. 다 떠나서 우리나라 장이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발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검증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물론 아직도 추가적인 검증이 있어야 하고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다 라는 점에서 이 재료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재료가 이번에 나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 초전도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초전도체보다 훨씬 더 실체가 있을 만한 재료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뉴스가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 2월 3일 월요일날 10시 1분이었습니다. 10시 1분. 그럼 이 10시 1분에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 주식 보고 계셨으면요, 내 주식의 수급을 이 정유, 가스관 밸브 쪽에서 다 빨아들여 갔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던 것도 얘 때문에 못 간 게 진짜 많아요. 10시부터. 네. 원래 주식 시장에서요, 수급이라는 게 강한 테마가 있으면 그쪽으로 쏠리면서 돈이 쏠리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강력한 테마가 나타났다 싶을 때는요, 거기서 소외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에 물려있던 거 손절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익절을 하고 있던지 간에 버리고 사실은 갈아타는 게, 빠르게 갈아타는 게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예. 물론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이거는 단기적인 재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수급을 이제 다 빨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관련주들이 계속 막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겠죠. 앞으로 또 무엇을 사야 되느냐? 그러려면 대장주 섹터가 뭔지,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무엇을 샀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언제 또 다시 움직일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장주 섹터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요거를 한번 관심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3개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스방 밸브 쪽, 동양철관, 화성밸브, 대동스틸. 이게 대장주, 2등주, 3등주입니다. 자, 정유, 한국석유 1등주, 2등주, 3등주, 중앙에너비스가 3등주. 근데 이게 한국석유랑 흥구석유랑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원래 흥구석유가 1등주였고 한국석유가 2등주였는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바뀔지는 모릅니다. 한국석유랑 흥구석유는. 그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대장이 한국석유다. 가스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GSE 순이었고요. 오늘 요거 관련해가지고 고려시멘트가 올렸습니다. 이게 뭘로 올랐냐? 석유가스 탐사를 시추할 때 유정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자국이 필수래요. 네, 그런 의미로 이 시멘트주가 올랐는데 고려시멘트 대장주고요. 삼빛시멘트가 2등주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부수적으로 딸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가스관 밸브, 정유, 가스 이쪽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보면 좋으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 인스타그램에서요, 허유파파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허유파파. 그냥 한글로 허유파파라고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허유파파라는 분이 매일 주식 테마 맵이라는 걸, 이런 걸 정리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당일날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조금 늦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분이 이 테마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6월 3일 날에 주도 테마 해가지고 동해 자원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이날 가스관 밸브 쪽에서 순서대로 동양철관, 화성밸브, 대동스틸,
DK락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정유 쪽에 흥국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인데 이건 바뀌었죠. 한국석유가 위입니다. 한국석유 2등주고, 그다음에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GSE, 울림 TPS 뭐 이런 식으로 쭉. 자원개발 쪽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성산업도 올라갔었고, 근데 기타 동방이랑 1승까지도 관련해서 주도 테마로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이 테마맵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상승률을 무조건 보시면 됩니다. 상승률. 대장주는 무조건 상승률이 높은 게 대장주고요. 그럼 둘 다 상한가다 그러면 뭐가 대장주겠습니까? 예, 당연히 상한가를 먼저 올라간 게 무조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테마가 떴다, 일단 관련 테마의 속성을 보시고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상한가를 향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무조건 잡으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여기선 동양철강, 여기서는 한국석유, 여기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첫날은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테마가 세부적으로 가스관 밸브, 정유, 가스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어떤 섹터가 더 셌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참고로 허위파파님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동양철관이랑 화성밸브랑 대동스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가스관 밸브 1등주, 2등주, 3등주입니다. 자, 동양철관은요, 첫날 어떻게 올랐냐? 자, 상한가 같습니다. 그죠? 둘째 날 점상입니다. 점상. 그 다음에 셋째 날 결국에는 밑꼬리 달았다가 끌어올려서 또 상입니다. 3상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로 따지면요, 30, 30, 30에서 90으로 더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30% 올라간 가격에서 또 30%니까 여기서 또 30% 올라갔으니까 이게 토탈하면 120%가 됩니다. 가격이 점점 뛰니까 120%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일 동안 120%. 자, 그 다음에 화성 밸브입니다. 화성 밸브. 화성 밸브는 여기 상이고요. 자, 이틀째 날에, 자, 얘는 밑꼬리를 달고 바로 상을 말아 올렸습니다. 이틀째도 상을 달았고요. 자, 3일째 날에 어떻게 됐냐? 고가가 28%, 종가가 1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2등주이기 때문에, 자, 동양철관처럼 못 간 모습이죠. 둘 다 이제 투자 주의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대동스틸.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다가 종가가 27.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에 떴죠. 고가가 23%, 그 다음에 종가가 1%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날도 오늘이죠. 오늘 21.3%, 그 다음에 종가가 2%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딱 봐도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승률과 꼬리를 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다르죠. 하지만 물론 3등주도 워낙 테마가 컸기 때문에 먹을 구간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답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정유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석유, 그 다음에 여기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보겠습니다. 자, 첫날 한국석유 상한가입니다. 둘째 날 시가가 20% 시작해가지고 말아 올렸습니다. 상한가. 셋째 날 고가가 20%, 종가 0%, 예, 마감했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았죠. 자, 다음 2등주 흥구석유입니다. 첫날 상한가, 둘째 날 상 못 말아 올랐죠. 28.9%까지 갔다가 18.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자, 고가 5%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얘는 고가 어디까지 갔죠? 20% 갔습니다. 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게 1등주와 2등주의 무빙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중앙에너비스는 어떻게 됐냐? 첫날 상한가 간신히 말아 올렸다가 이거 상한가 터졌죠? 둘째 날은 고가 25%까지 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종가 마이너스 4%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얘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일까요? 100% 올랐습니다. 100%. 자, 2등주는 윗꼬리까지 계산했을 때 66%입니다. 66%. 자, 중앙에너비스 50%입니다. 50%. 자, 윗꼬리까지 포함한 거니까 이거 꼬리다고 내려왔으니까 자, 이런 거는 잘못하다가 물리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매매해야 된다?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대성에너지. 이거는 GS입니다. GSE. 보시면 답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게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는데, 자, 이거 상한가 첫날 갔습니다. 자, 둘째 날 27% 갔다가 이게 둘째 날에 잘 못 갔어요. 1%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얘가 28% 갔다가 13% 마감을 했습니다. 얘는 오늘 고가 3% 마감을 했죠. 자, 이 가스주가 약간 좀 애매한데, 자, 보세요. 이게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어요. 한국가스공사가. 얘는
조금 뒤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를 둘 다 닫긴 했는데, 자 근데 둘째 날에 얘는 27% 갔다가 1% 종가 마감을 했고요. 얘는 28%까지 갔다가 13%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얘는 13% 상승, 얘는 종가가 마이너스 3%. 그럼 토탈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종가까지 한번 볼까요? 그럼 44.5%, 얘는 41%입니다. 종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1등주, 2등주가 애매하게 움직인 경향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GSE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8%. 얘는 상한가를 못 말아 올렸죠. 자, 둘째 날 23% 갔다가 마이너스 2% 마감했고요. 자, 오늘 7% 상승. 자, 딱 봐도 3등주는 아니다 싶은 게 나오는 거죠. 한국가스공사와 대성에너지를 가스주로서는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대장들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